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1차 대전이 등장합니다. 뭐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은 흑사병과 뭐 1차 대전 이런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하나의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1차 대전은 시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예 시계 산업 자체가 통째로 변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면은 1차 대전 직전부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됩니다. 자동차가 대중화가 돼요. 네, 1908년에 포드 T 모델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고 석유 산업도 발달하게 되고 철강 산업도 발달해요. 모든 것이 확장이 되는데 그렇게 기동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그 기계가 발달이 됐으니 이것이 전쟁에 쓰이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1차 대전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자동차가 무기로 전쟁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동성이 높아지게 되죠. 기동력이 상승하니까 각각의 작전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에 시간의 동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몇 시에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에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리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계가 매우 중요한 군수 물자가 됩니다. 그리고 늘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계 산업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휴대용 시계는 다 회중시계였어요. 포켓 시계. 여러분 뭐 이런 18세기 나오는 그러한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다 호주머니에 이 회중시계를 차고 다니죠. 그죠? 그리고 뭐 리바이스 청바지도 보면은 포켓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죠? 회중시계 넣는 주머니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1차 대전 전까지는 회중시계가 당연히 회중시계가 휴대용 시계의 대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손목시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을 쏘고 하는 이 환경에서도 나는 늘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계를 손에다가 이제 묶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손목시계가 그때 탄생하게 되는데 최초의 시계는 사실은 회중시계 같은 거를 이렇게 천으로 밴드를 만들어 거기 끼우는 방식을 했어요. 따로 그 당시에는 손목시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회중시계를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손에다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계상들이 보니까 저렇게 해서 팔아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점점 손에 휴대할 수 있도록 아예 손목시계라는 것을 그런 장르를 하나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군수 물자로 해서 이쪽 군대 저쪽 다 파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어느 편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시계를 이쪽 편에다가도 팔고 저쪽 편에도 팔았죠. 무수하게 많은 곳에다가 시계를 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시계 산업의 혁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쿼츠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쿼츠는 생각보다 훨씬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최초로 만들어진 쿼츠 시계는 1927년에 벨 연구소입니다. 벨 연구소는 벨랩은 제가 이전에도 반도체 산업 모래편에서 반도체 산업 발달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처음 만든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첨단 기술 제품들이 벨랩에서 나왔어요. 네, 그중에 트랜지스터 있었지만 이 쿼츠 시계도 역시 그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1929년에 미국 표준국,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데 미국 표준국에서 만들어서 운영했던 쿼츠 시계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죠?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을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쿼츠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가장 정확한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즈를 보세요.
이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은 요즘 쿼츠 시계를 막 무시합니다. 버리죠. 뭐 쿼츠 시계 주면 아이 뭐 이거 너무 싸. 뭐 몇만 원이면 주고 살 수 있는 쿼츠 시계가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는 이렇게 큰 체인버에 드는 이러한 형태였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기술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쿼츠 시계 원리를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구조를 보시면 그 전극이 붙어 그 금속으로 전극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뭐예요? 투명한 그러한 물질이 보이죠? 이게 바로 석영입니다. 석영. 이 석영이 이제 석영에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은 전기를 가하면 압전소자라고 말하는데 압전소자라고 말을 하는데 압전소자라는 이 소자의 특성이 뭐냐면은 전기를 흘려요. 전기를 흘리면은 흔들림,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바이브레이션. 그런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항상 같은 주기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 바이브레이션은 주기가 32,768Hz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760번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거를 1초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걸 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는 거죠. 그래서 32,768번 세면은 자 1초 됐다. 이렇게 해서 자 1초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쿼츠 시계가 됩니다. 이것이 1969년에 최초로 상품화, 우리가 주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최초의 쿼츠 시계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상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쿼츠 시계는 필립 파텍이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시계가 되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네, 결국은 스위스 기업들이 프로토타입은 먼저 만들었지만 상용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쿼츠 시계를 상용한 것은 일본 기업이 됩니다.